대한민국 영화계의 전설, 국민 여배우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025년 5월 17일 서울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갑작스러운 이별은 가족은 물론 수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의연했고 평생을 연기로 사랑을 나눈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셨습니다. 김지미 씨는 단순한 영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었고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수백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흥행 배우이자 스크린 위의 영원한 여신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고인의 대표작들은 영화새 길이 남을 명작들로, 그녀는 그 속에서 늘 고귀하고 당당한 여성의 얼굴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마디의 대사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아직도 메아리칩니다. 고인은 예술혼이 가득한 배우였을 뿐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진취적인 여성으로도 존경받았습니다. 영희 외에도 영화 제작과 기획에 참여하며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성우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도 굳건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여성 배우들이 단순히 외모로 평가받던 시절, 실력과 신념으로 자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수많은 후배 여성 연기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었고, 그녀가 남긴 업적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고요한 인간 김지미의 고독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캔들과 관심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그녀는 언제나 내면의 강인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고인은 늘 배우는 연기로 말하고 작품으로 기억된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술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5월 18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의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히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두 자녀 최영숙 씨와 홍경임 씨는 어머니의 관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직 너무 할 말이 많았어요. 라는 울음 섞인 외침은 장례식장을 찾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하루하루를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실이었습니다. 김지미 씨와 함께 작품을 했던 수많은 배우와 감독, 그리고 동료 예술인들도 장례식장을 찾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배우 신영균 씨는 그녀는 내게 평생의 파트너였고 늘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녀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고 슬픕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후배 배우 전도연 씨는 배우로 살아가며 늘 선생님의 작품과 삶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지미 씨는 떠났지만 그녀의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 그녀가 스크린 위에 남긴 아름다운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삶으로 보여준 용기와 품격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하늘에서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영화, 그녀가 헌신했던 삶,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지미 씨, 이제 아픔도 걱정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생애는 예술 그 자체였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과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귀포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그녀는 매번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중형세단에 몸을 실은 채 조용히 흐느끼듯 숨을 고르던 김지미. 제주의 달빛 아래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배우였고 동시에 외로웠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늘 고요한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제주방송국은 시간의 여유도, 감정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무대 위를 오가고 짧은 준비 시간 속에 가수들과 배우들은 분장실에서 쉴 틈 없이 다음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훈아는 민첩하게 움직였고 김지미에게 다가가는 순간은 지금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렷합니다. 그는 가볍게 라이터를 켜 김지미 씨가 입에 문 양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누님,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평소라면 진지하고 강단 있는 부산 사나이답지 않게 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애교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은 분장실에 있던 우리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지만 정작 김지미 씨의 반응은 무표정한 듯하면서도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칭호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미모는 물론 연기에 대한 진심과 강인한 정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최은희 선배와 함께 한국 영화의 부흥을 이끌었고 60년대에는 남정임, 윤정희, 문희와 함께 트로이카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녀는 늘 중심에 있었고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 김지미였기에 나훈아의 대시는 모두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배 가수가 대선배에게 핑크빛 눈길을 보내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고 우리들은 정말 저러다 혼나는 거 아냐 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미는 묵묵히 그 눈빛을 받아주었고 어쩌면 그녀 역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 그리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그녀의 삶에는 사랑도 안식도 없었으니까요. 그날의 공연은 다들 정신없었습니다. 나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악화되어 무대 뒤 화장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어미와 새끼들이 우르르 내 쪽으로 달려오던 그 장면.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왔고 온몸에 진땀이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한기 선배는 장난스레 주연아 무슨 일이야, 오빠가 해결해 줄까? 라고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창피함, 그리고 극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날의 무대는 엉망이었습니다. 감정은 흐트러졌고 몸은 지쳐 있었으며 노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서야 비로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돼지들은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렇게 키워지며 명품 흑돼지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어떤 장소든 화장실 위치와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제주공항에 모였지만 김지미와 나훈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그 시절 김지미는 이미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상태였고 나훈아는 기혼자임을 숨긴 채 활동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혼했고 김지미와는 공식적으로 연상연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주간지에서는 이를 힘과 돈의 결합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일 김지미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혼은 나훈아였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보여준 당당한 여인의 모습 이면에는 수많은 눈물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수많은 영광과 고통이 교차한 한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 2016년에는 은관문화 훈장을 수상하며 예술인으로서 최고 연계를 안았지만 정작 그녀가 말년에 남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역할을 좋아한 거겠지라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김지미 씨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예술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매우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랑에 울고 삶에 아파하고 무대 밖에서는 어깨가 처진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추억들은 단순한 영화 장면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으로 빚어낸 진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그녀의 웃음, 눈물, 무대 뒤에 고유한 그림자까지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별빛 아래 돼지들과 눈이 마주쳤던 그 황당한 순간조차도 이제는 웃음과 눈물로 남았습니다. 김지미, 그 이름은 한국 영화사의 전설이자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은 영원한 별입니다. 물결처럼 출렁이는 한국 영화사의 중심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던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던 대한민국 영화계의 전설 김지미. 그녀의 이름 석자는 단순히 배우를 넘어 시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매혹적인 미모와 화려한 커리어, 거침없는 삶의 궤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존경, 때로는 질투까지 안겨주었다. 1940년 7월 15일 충청남도 대덕군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지미는 여느 스타들과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교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 어머니는 강단 있는 여장부였으며 그녀가 자란 집은 남산 근처의 2층 적상아옥. 어린 시절부터 미국산 뷰익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집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그 시절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유복함 속에서 김지미는 고고한 백조처럼 자라났다. 연예계에 입문한 대부분의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뛰어들던 시절, 그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스크린의 세계에 들어섰다. 그것이 바로 김지미라는 존재가 가진 시작부터 남다른 운명이었다. 덕성여고 재학 시절, 명동 백조다방을 우연히 찾은 어느 날, 당대의 기인이자 천재 감독으로 불린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급류를 타기 시작한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김기영 감독이 그렇게 말할 만큼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미 신화였다. 김지미는 감독의 거듭된 권유 끝에 1957년 영화로 데뷔했고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무려 45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역사로 남게 된다. 1960년대는 그녀의 전성기이자 경쟁의 시대였다. 최은희와의 춘향전 맞대결은 영화 팬들에게는 전설로 남아있고 윤정희, 문희, 남정임 등 후배들과의 트로이카 시대 경쟁에서도 김지미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당시 수많은 여배우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활동을 접는 가운데 김지미는 유일하게 일진에 남아 굳건히 중심을 지켰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치열했고 매 작품마다 혼신을 다했다. 그녀는 1980년대 여배우라는 위치에서 나아가 제작자로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다. 본인의 이름을 딴 지미 필름을 설립하고 임권택 감독과 함께 만든 과,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영화계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녀의 지미 필름은 결국 문을 닫았고, 김지미는 크나큰 손실과 함께 음악 뒤로 잠시 물러나야 했다. 영화인협회 회장, 영화진흥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그녀는 상처를 입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나 대중은 김지미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영화 배우를 넘어선 이야기의 원천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스캔들, 연애, 결혼과 이혼은 당시엔 파격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한 여인의 뜨겁고 정열적인 삶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나훈아와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회자되었고, 심지어 홍콩 배우 완구는 그녀를 동경한 나머지 자신의 영어 이름을 지미로 지을 정도였다. 그녀는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시대를 뒤흔든 여성이었다. 자신이 겪은 격동의 삶을 담담하게 회고하면서도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랑을 거쳤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던 김지미. 그 솔직한 고백은 그녀가 단지 스크린 속의 완벽한 여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감정과 흔들림을 지닌 인간임을 보여준다. 김지미의 마지막 작품은 명자 악기꽃 소냐. 중년의 나이에도 20대를 연기하며 도전했지만 이 영화는 흥행과 비평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실패로 인해 김지미는 영화 제작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고 지미 필름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끝은 아니었다. 세상은 실패를 기억할지언정 김지미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5년 김지미는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조용히 떠난 그녀의 마지막 길에는 많은 눈물이 함께했다. 장례식장에서 딸 최영숙과 홍경임이 관을 껴안고 울부짖던 모습은 한 시대를 떠나보내는 슬픔 그 자체였다. 친구들, 후배들, 팬들은 모두 침통한 얼굴로 김지미를 기억했다. 그 눈물은 단지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끝을 인정하는 통곡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김지미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단지 눈부신 외모와 450편의 출연작으로 기억되는 여배우가 아닙니다. 김지미는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영화의 기둥이었고 여성의 자리가 좁았던 시대에 거침없이 그 경계를 넓혀간 선구자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좌절, 비난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배우였고 제작자였고 한국 영화를 사랑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2011년 와의 인터뷰에서 김지미는 명계남, 문성근 등 후배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배우가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 나는 50여 년을 연기 하나로 살아왔다고 말했던 그녀의 말은 단지 어떤 진영을 지지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배우로서의 삶과 자세에 대한 고집스러운 신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대가 달라졌고 가치관이 다양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배우는 연기로 말해야 한다는 철학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 신념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통해 세상과 싸우며 간직한 자존심이었습니다.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 당시의 논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인척을 위한 특급 호텔 객실 요청, 전용버스 요구 등으로 문매를 맞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도록 그녀 곁을 지켜준 이들에게 한 번쯤은 감사와 예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영화인들은 회고전을 외면했고 언론은 그녀를 향해 지나친 요구라는 말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영화제 주최 측은 세대 간 화합을 원했지만
결국 김지미의 회고전은 그녀만의 축제로 불리며 쓸쓸히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진심 어린 화합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를 상징하던 여배우를 조용히 역사 속에 밀어넣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김지미는 시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은 거침없는 도전과도 같았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는 깊고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낸 직설적인 말들이 거칠게 들렸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녀가 영화계를, 후배들을, 그리고 이 나라의 예술을 얼마나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녀의 말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불편해했고 그 열정을 꼰대라 치부했으며 그 울림을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오해했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다시 그녀를 껴안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김지미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남긴 영화, 그녀가 걸어간 길, 그녀가 말했던 것들 속에 담긴 뜻을 곱씹어야 합니다. 비록 시대는 흘렀고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흔적은 우리 곁에, 우리 영화 속에, 그리고 우리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김지미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집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당신의 외침을 이제야 듣습니다. 당신의 길을 이제야 존중합니다. 화려했지만 외로웠고, 고집스러웠지만 진심이었던 배우. 욕을 먹으면서도 영화계를 사랑했고, 박수를 받으면서도 자기 길을 걸었던 여인. 그녀를 다시 사랑합시다. 그녀를 기억합시다. 그녀를, 우리의 여배우 김지미를 마침내 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결코 잊혀져선 안 될 우리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